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요.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를 위해 4.3 유족회가 범도민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찬영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하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회는 정부와 국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대통령이 공언하고 당 대표들이 약속했던 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2년 전 도민 총파업의 항쟁 정신을 계승해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고 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여 부당적 자세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재작년 12월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규정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상금 문제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최근 제주를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제와 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어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여야가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4.3 유족회는 도의회 4.3 특별위원회와 함께 오는 13일과 21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 결성될 범도민연대의 활동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가 공공수영장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은 불가하다며 동호회의 수영교실을 금지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오던 제주시가 뒤늦게 입장을 바꾼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온 강영희 씨. 개인 강사를 섭외해 동호회원 120여 명과 함께 2년여간 레슨을 받아왔지만 3월부터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제주시가 공공수영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한 수영 강습은 불가하다며 수영장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레인 10개인데 다른 레인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일체 나가라.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이용자이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설 수영장 협회에서 제주 시내 공공수영장에서 개인 강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제주시가 관련법에 근거해 개인 레슨을 금지한 겁니다. 제주 시내 공공수영장 3곳에서 개인 강사에게 강습을 받은 동호회는 14곳, 회원만 1,800여 명으로 길게는 10년 가까이 레슨을 받은 곳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시가 공공수영장에서의 개인 레슨을 묵인해오면서 상대적으로 강습비가 저렴한 공공수영장으로 개인 강습이 늘어난 겁니다. 또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성인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제주시의 원칙 없는 행정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내 의료재단의 우회 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오늘 법인 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 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 주요 본문을 공개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와 행정소송 과정도 공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JDC 소관 5개 개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첫날인 오늘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찾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계획 변경 승인 등에 따른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내일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해 점검을 이어간 뒤 임시회중 회의를 열어 점검 사항을 종합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농업, 이른바 스마트팜 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수준인 1세대를 넘어 생육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해 적용하는 2세대 스마트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군위군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28살 박시홍 씨는 농업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가업인 토마토 농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온도를 비롯해 일조량, 습도, 전해질 농도 등을 분석한 뒤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생육 조건을 맞춥니다. 매출액이 기존 농법 때보다 2배 늘었습니다. 스스로 재배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에 따른 건 이제 제가 좀 젊은 애들은 공부를 또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전 확실히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가는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순 원격 제어인 1세대 스마트팜에서 이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 제어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병해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전문가가 나서 맞춤형 지도도 해줍니다. 장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더 정밀하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와서 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농가가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의 스마트팜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0여 농가에 146헥타르로 5년 전보다 농가 수는 80배, 면적은 30배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3% 정도 수준에 있는 그 스마트팜 영농을 한 5년 동안 한 10%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그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농촌에서 스마트팜은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력을 높이고 병해충 피해까지 줄이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설화의 메카 조성을 위해 설화 특화마을을 조성합니다. 설화 특화마을은 2곳이 조성되는데 주민 소득과도 연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내 설화문학실. 설화 속 고흥이란 주제의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설화 30여 편을 최신 기술과 접목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기존 역사문화 관광 자원에 설화를 융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이야기 천국 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설화 특화마을이 조성됩니다. 두원면 운곡마을의 분청사기 설화 한옥마을과 고흥읍 호동마을에 들어설 류몽인 스토리텔링 마을 등 2곳입니다. 이들 마을은 설화 자원이 풍부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은 물론 주민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특히 호동마을의 경우는 어우야담의 작가 류몽인이 1년 반을 살았던 감로정터가 집중 조명될 예정입니다. 설화마을에는 관련 설화의 조형물이 설치되고 숙박시설과 기념품 판매점, 식당 등을 갖춘 설화 이야기 투어 코스가 개발됩니다. 고흥군은 이를 통해 설화문학실과 연계한 설화 여행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설화 특화마을을 통해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또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특색 있는 설화마을을 기반으로 설화의 메카 고흥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 주인 시작인 월요일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부와 추자도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지역에는 안개나 방무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공기질은 종일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오늘은 안심하고 외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7에서 9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와 산간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북서부와 산간 지역에는 늦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섬 지역은 7에서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3도 안팎까지 높아지겠고요. 추자도에는 오후에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남쪽 먼바다는 물결이 4m까지 거세게 일겠는데요. 오전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방무가 끼면서 저시정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12도 선을 오르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서남서쪽 14km 지점 애월읍 하귀리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5km로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세버스 665대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파업에 대비한 긴급 실무대책회의에서 오는 13일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 노선버스 665대를 모두 전세버스로 대체해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예비비로 긴급 투입하며 하루 3억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전세버스에 공무원 1000여 명을 동승시켜 노선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노조 측과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 앞바다에 서식하는 제주 연산호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전시회가 서귀포시 강정평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시민작가 50여 명이 뜨개질로 산호를 만든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강정 앞바다 수중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 조사 기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1,991명 가운데 2.7%인 54명이 졸업 유예를 신청했고 올해도 졸업생 2,050명의 3.3%인 68명이 졸업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졸업 유예를 신청하면 학점은 모두 이수해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학적을 유지한 채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교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 비율은 중학교가 9%, 고등학교는 5%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든 교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으며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중고교로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굴뚝 자동 측정 기기와 오염물질 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도내에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가 지원된 중소업체는 2곳입니다.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지역이 추가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와 신평리, 축산진흥원 양돈장 등 106곳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관리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농가 113곳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